최근에 어떤 미국 작가가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하고서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죠. 대한민국.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한편으로 미국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 세계 총기 사고 사망자 1위, 세계 최악의 의료보험 제도, 빈부격차 세계 1위, 대도시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활보하는 나라. 그 나라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왔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우울한 나라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그 행복도를 가지고 이제 고민이 많으시죠. 굉장히 우리가 불행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어떤 지표들을 보게 되면 한국의 행복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불행을 상징하는 뭐 자살률이라든지 노인 빈곤율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낮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되게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 과연 우리가 그만큼 불행한 사람인가? 그렇게 답도 없이 불행하고 우울한 나라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행복도와 비교해서 늘 나오는 나라들이 있죠. 바로 이제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등 이 정도 이제 나라들이 세계 행복도 5위 중에 4나라가 거의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시기로는 여기가 거의 이제 지상 낙원이로구나. 복지도 잘 돼 있고 뭐 사회적 평등에다가 성평등 지수도 높고 행복도도 그렇게 높으니까 이제 여기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막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문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자로 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유발 하라리 아시죠? 유명한 분이니까 더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다니엘 길버트라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교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행복에 걸려서 비틀거리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어쨌든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그리고 유발 하라리라는 이제 이 시대 최고의 지성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행복과 같은 개념은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단언을 해요. A라는 사람의 행복과 B라는 사람의 행복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없다. 자, 근데 행복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또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그 문화적 배경에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문화적이고 애매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개념입니다. 이거를 전 세계에 쭉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하나로 줄을 세운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결과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북유럽의 행복부터, 북유럽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행복한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유럽의 행복을 얘기할 때 이제 나오는 개념이 회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회계. 우리말로 하면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따뜻하고 뭐 벽난로 앞에 지인들이 둘러앉아서 뭐 보드게임하고 책 읽고 누구는 차 마시고 이러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행복, 요거를 회계라고 해요. 회계를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는 북유럽 사람들의 행복과 한국 사람들의 행복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굉장히 고각성 정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서에는 이 저각성 정서와 고각성 정서라는 게 있는데요. 저각성 정서는 이제 편안하고 뭐 이렇게 아늑하고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뭐 클래식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느낌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고각성 정서는 막 술을 마셔도 막 들이부어라 때려라 마셔라 막 마셔야 되고, 조용히 야외에서 바람 쐬면서 노는 것보다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노는 거를 좋아하는 게 이제 고각성 정서를 추구하는, 한국인들은 누가 뭐래도 저각성 정서보다는 고각성 정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북유럽에다 갖다 놓고 휘게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한 다음에 행복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과연 행복하다라고 얘기할까? 할 수 있겠느냐? 북유럽이 왜 북유럽입니까?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유럽입니다. 기본적으로 위도가 한 60도 넘어가요. 우리나라 위도가 35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5개월 동안 밤 또는 낮이 지속되는 이런 백야, 흑주 현상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조량이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조량이 부족하면은 이제 고각성 정서 이렇게 막 에너제틱하게 막 사람들이 즐기고 이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해가 기본적으로 일찍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기들의 이제 삶을 살고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이 휘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세요 핀란드라는 이제 트위터 계정이 이제 과거 한때 화제였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핀란드가 하도 이제 행복하다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니까 한국 생활에 이제 지치신, 힘들고 이제 우울하고 이런 분이 핀란드에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핀란드가 그렇게 재밌지 않거든요.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뭐 이래서 좋으니까는 오세요 핀란드라는 식으로 이제 끝맺음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곤란하고 그래도 살고 싶으면 오세요 핀란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던 트위터 계정입니다. 자, 이분 얘기 중에 이제 그게 있어요. 핀란드는 마트에서 멜라토닌을 판다. 멜라토닌은 그 잠을 오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화학 물질인데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이게 생겨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해라. 그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한테 밖에 나가서 햇빛도 좀 쬐고 그러세요라는 게 이 멜라토닌을 생성하기 위해서인데 일조량이 없으니까 멜라토닌이 이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먹어줘야지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 휘게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북유럽 사람들의 행복을 이해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이제 얀테의 법칙이라는 핀란드의 개념이 있습니다. 얀테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성취,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남들한테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거의 일본의 메이와쿠식으로 이 북유럽 사람들의 생활을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내가 시험을 한번 잘 봤다. 그럼 막 자랑하잖아요. 애가 뭐 시험을 잘 봐서 상을 받아왔다. 뭐 복권이 돼가지고 돈을 얼마가 됐다. 내가 무슨 되게 좋은 대기업에 취업했다. 이런 걸 자랑을 하면은 이제 눈총을 받고 사회적 압력을 느끼는 문화가 얀테의 법칙입니다. 흥의 한국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바람, 신명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흥과 신명, 신바람, 이거는 굉장히 고각성 정서예요. 제가 이제 연구 주제 중에 신명, 신바람이 있었는데, 거의 머리가 하얘지도록 희열과 환희를 느끼는 것이 신명입니다. 휘게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감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생물학적 연구들을 보면 한국인들이 뇌에서 아난다마이드라는 물질이 좀 분비가 덜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이게 분비가 덜 된다는 얘기는 행복을 쉽게 못 느낀다는 얘기죠. 동아시아 쪽이 이 아난다마이드 분비 수준이 좀 낮은데, 그래서 실제로 뭐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 이쪽이 좀 낮게 나오기는 해요. 몸에 맞는 행복을 추구해 온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흥이고 신명인 겁니다. 해서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2100년쯤 전의 기록인데 한국 사람들은 잔치를 한번 하면은 일주일씩 한다 뭐 이런 기록이 있고요. 술을 뭐 일주일씩 먹고 춤을 추면서 밤새도록 논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죠. 재작년 초쯤에 그 북유럽의 어떤 문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친구가 왔는데 밥을 안 주는 문화였습니다. SNS에 올린 글인데 스웨덴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점심시간 같은 식사 시간쯤 돼가지고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하더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참 안 나와요. 좀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 봤더니
자기 식구들하고 밥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과연 불행한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항상 부러워하는 북유럽이라든지 다른 어떤 나라의 행복은 그 나라 사람들의 배경에서 나온 그들의 행복입니다. 그냥 우리가 불행하다라는 전제에서 남의 행복만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고요. 행복과 불행은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